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쫓아야 할지, 시장은 어떤 종목이 또 유망할지 궁금하시죠?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을 우리가 체크만 잘 하더라도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읽으면서 전체 분위기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상한가에는 두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타깝게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풀려 있는 종목이 이렇게 7종목이나 되네요.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갔다가도 풀릴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경각심 가져야 돼요. 상한가에 들어갔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을 사가지고 내가 이득을 봐야지라고 보는 것도 사실은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손실이 커질 수도 있는, 예를 들면 STX 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지금 이렇게 음봉으로 크게 빠져내려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하루 만에 20% 이상의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했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내 종목이 갑자기 급등했다고 계속 가져가야지 라는 관점보다는 슬며시 조금씩이라도 비중을 축소해 나가면서 매도하셔서 수익을 챙겨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지금 상한가에 근접한 종목이 35종목이고요. 10% 이하로 떨어지는 종목은 지금은 없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양봉으로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필로시스 헬스케어부터 봅니다. 솔직히 필로시스 헬스케어는 이제 과거에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죠. 여기에 또 검체 채취 키트, 거의 진단 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주로 급등을 했다가 한 번 이렇게 크게 한번 빠지고 지금 N자 반등 형태로 다시 올라오는 모양이에요. 이걸 이제 약간 길게 늘려놓으면은 신풍제약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풍제약처럼 급등을 했다가 빠져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요런 형태, 이런 형태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역시나 개인들의 투기 열풍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점에 있는 종목을 사서 급등할 때 팔아낸다라는 관점보다는 역시나 이렇게 지금은 급등할 때 따라 붙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머니투데이에서 이제 굿바이 코너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요 종목도 매수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바닥이 있지 않느냐? 그럼 이런 걸 사야지라고 이야기해드렸는데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걸 사가지고 언제 수익 내요라고 하는데 이런 걸 사야 미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필로시스 헬스케어 이런 것들을 진단키트 대박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비싸게 사놓으면 미래가 밝을 것인가 밝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저는 주식시장에서 늘 봐왔던 모양이 이런 모양이거든요.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빠지고 급등하고 빠지고 급등하고 빠지는 걸 봐왔기 때문에 이런 투자는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필로시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은 관리 종목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안정적이지 않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은 진단키트와 코로나 관련주들 그런 쪽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실 것 같은데 잘못 잡으면은 상폐 위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되도록이면 피하자. 저는 지금 시기에 제약 바이오 투자는 좀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역시 오늘 또 올라온 종목은 서울제약이 급등을 했습니다. 랄록식펜이라는 그 약이 또 이렇게 좋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나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역시나 코로나19 중증 치료 효과가 있다, 히드로코르티손을 사용하네 뭐네 하곤 하는데 이름부터 어렵죠. 그죠? 여러분들 잘 모르다 보니까 대단한 약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을 텐데요. 이 히드로코르티손과 덱사메타손 이런 쪽들은 스테로이드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을 조금 낮춰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과연 지금 서울제약이라고 하는 회사에 엄청나게 호재가 될 것인가라고 하면요, 사실 안 그렇습니다. 우리 남북경협주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남북경협이 일어나게 되면은 시멘트 관련주죠. 시멘트만 딱 치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 또는 한일현대시멘트
요런 건 경우도, 야, 이거 남북 경협하면은 앞으로 도로도 깔아줘야 되고 시멘트 많이 필요하겠지라고 급등했더니 개뿔입니다. 그런 거 없죠. 아무 공사도 안 하고 시멘트 필요하지도 않았고 시멘트를 뭐 조달하지도 않았고 뭐 국가에서 남북 경협할 때 한일 현대 시멘트에 시멘트를 쓰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주가만 이렇게 올라간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테마주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 테마주들이 형성이 많이 되면서 바람만 불어도 급등해버리는, 그냥 말 한마디만 나와도 급등해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만 대도 턱 하고 터져버린다라는 거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급등주와 이렇게 급등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에 매수하는 성향들을 좀 과하게 보여주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제약 이런 것들도 저는 지금 추가 상승의 여력은 역시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힘을 더 낼 수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요. 이제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보겠다라는 것과 급등했다가 좀 쉰다고 해서 그때 매수하는 것은 저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제약 바이오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상한가 신테카 바이오인데요.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치료 물질 효과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이 치료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치료 효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치료제라고 하는 게요, 물질부터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얼굴에 한 번씩 뾰루지가 나잖아요. 그 뾰루지를 없애기 위해서 뾰루지 안에 있는 그 염증이라고 하는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염산을 갖다가 부으면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 염산을 부으면 염증이 다 사라지긴 하지만 피부에도 부작용이 생기고, 그죠? 굉장히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 효과만 있다고 해가지고 치료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코로나19 치료제, 코로나19 그 바이러스가 보니까 락스에 담궜을 때, 락스에 닿으면은 다 사라지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락스를 막 마시기 시작한다면은 그것도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했을 때 기적의 신약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안정성부터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료 효과가 있네 마네 하는 그런 물질 하나 발견했다고, 또는 물질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급등을 하는데, 코로나19가 확진이 되기 시작했던 3월에서 4월 달에요, 치료 가능하다라고 하는 후보 물질이 100가지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치료가 가능한 물질은 지금도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로 치료제로 쓸 수 있는 것들은 몇 개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너무 과한 급등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저는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따라 붙는 것은 올바른 투자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역시나 매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저는 치료제 관련주는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백신 관련주라든지 치료제 관련주라든지 제약 바이오 관련주를요, 회원들과 이렇게 매매를 할 때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대응도 어렵고, 그리고 상당히 변화가 많기 때문에 팔려고 했더니 떨어지고 살려고 했더니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응이 좀 잘 되는 좀 안전한 종목들로 위주로 이렇게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따라 붙지 말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은 영 이렇게 좀 매력적이다 생각이 드는 기업들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상한가에 들어가지 않은 10% 이상 올라온 종목들 중에서는 뭐 이런 데일리 블록체인이라든지, 또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 저점에서 좋다고 말씀드렸던 넷마블 같은 경우들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올라온다라는 것은 이런 종목을 사라, 이런 종목을 관심 가져라 라는 게 아니라, 이 종목으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보안 관련주라든지 또는 게임 관련주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결제 관련주도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결제 관련주도 급등을 하고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결제로 인해서 또 파생될 수 있는, 또는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다른 결제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관심 가져도 좋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따라 붙는 게 아니라 이 종목으로 통해서 힌트를 찾아서 다른 종목들을 관심 가지자. 그래서 지금 결제 관련주나 보안 관련주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역발상 투자 시간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